자산 가격은 폭등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프랭입니다. 오늘 또 저자 한 분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재라고 하고 직함은 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회사일 텐데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회사이고, 흔히 말하는 배드뱅크 중에서 이제 공적인 배드뱅크는 캠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배드뱅크라고 해서 은행들이 출자를 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정식 명칭은 연합자산관리이고요. 영문으로 줄여서 유암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부실채권, 담보부 채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좀 빗대서 표현을 하자면 매우 건강한 중장년의 남자가 산을 올라가다가 독한, 보드카나 빼갈 같은 그런 술을 거하게 한 잔 들이킨 상황이라고나 할까, 그런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기서 독주라고 하면 코로나가 되겠죠. 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은 굉장히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가진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오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2번 정도는 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쉼없이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08년 이후에는 잠깐의 이제 소강 상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갑자기 또 2017년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거되니까 뛰어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독한 술을 마시면 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끄떡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토했다가 또 멀쩡하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멀쩡했다가도 저기 또 이렇게 쭈그려서 또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딱 마신 상태인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이후부터 해서 2015, 16년도까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또는 이렇게 투자 대안으로서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어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고, LTV도 좀 늘려주고, 금리는 계속 쭉쭉쭉쭉 낮아지고 있었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라 하고 있었던 마당에 또 2008년부터 2015년이면 거의 한 7, 8년, 10년 동안 소득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아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보면 그때가 굉장히 높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오를 사유들은 계속 이렇게 있었던 마당에 201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폭등을 맞았던 정권이 다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때는 뭔가 이제는 조금 좀 괜찮아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물이 닫히고 매매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쉼없이 한 2년 동안 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 자체를 이제 불로소득 아니냐라고 규정을 하고, 정책 당국에서는 계속 공급을 양적으로 늘려서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기보단 계속 정책적으로 이거를 매매도 막고,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막고, 대출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르고만 있으니까 사람들은 누르는 과정에서 돈은 밑에 깔려 있고 금리는 그대로이니까 어디 탈출구를 계속 찾아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고, 그랬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딱 스톱이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 1월부터 발생했던 코로나가 마치 무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듯이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좀 막았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6월이 지나고 나면은 오를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럴 징조도 남아있어서, 그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면 곰과 황소가 항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황소의 기세가 엄청나게 그렇게 올라와 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소의 숨결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제 사람들의 발을 잡아놓고, 움직임을 잡아놓고, 수요를 잡아놓고, 공급을 잡아놓고 한 상태에서, 이게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여기서 스탑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처럼 완전히 이제는 그거를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럴 단계로 갈 거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돼서 잊혀진 병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게 되지 않고 계속 찔끔찔끔의 발병을 계속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범세계화, 과거에는 이제 여행도 해외로 많이 가고 꺼리낌 없이 다니고 그랬으나 그걸 이제 막고 지역적으로 이제 모일 수밖에 없고 지역 내에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삶의 패턴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풀려서 당장은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발을 계속 묶어놓고 국지적인 상황에 묶여 있는다고 하게 되면 과연 돈으로 올라간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완전히 다 쳐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이런 코로나 같은 악재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위기라고 있었던 적은 이제 두 번 있었죠. 두 번. 1997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 위기. 그때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 부도, 문자 그대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은행들까지 쓰러지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에서의 문제였던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제. 우리만 문제. 그렇죠. 우리만 문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97년도 그게 넘어가면서 수출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IMF에 돈을 빌려서 맞긴 했습니다만 또 금방 갚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방 해결이 됐고 그 당시에 저 책에도 제가 저술은 했습니다만 가격의 하락폭이 대단했어요. 거의 아파트는 30, 40%, 그다음에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절반까지 부러졌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미 대출이 나갔던 금융기관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은행들의 부실채권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것도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캠코에다가 부실은행들의 채권들을 모았다가 이걸 외국계 IB에다가 넘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부 유출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있고 론스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제 그때가 이제 시발점인 거죠.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먹이가 널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2008년의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돈을 찍어다가 대출이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또 조각조각 팔아서 증권화 시킨 다음에 사방에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보험사나 또는 기타 큰 IB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메릴린치도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이었고 보험사도 망하고 그때는 대한민국 자체는 큰 그건 없었습니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못지않게 겪었어요. 그러나 확실히 이제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빠른 시장 안정화, 이명박 정권 때 그때 통화 스와프 그런 것들에서 빠른 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금방 잠재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과의 다른 점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제 원인은 각각 다르죠. 한 번은 안에, 한 번은 밖에, 이번은 평균. 또 같은 점은 공교로운 게 돈으로 막고 있는 거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IMF 때는 IMF에 빌렸고 2008년도에는 저희는 유동성만 좀 늘리고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린 건 아닌데 통화 공급량을 많이 늘린 건 아닌데 미국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이렇게 막아주는 돈을 찍어서 막은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우려시 될 정도로 2008년도와 그 다음에 유럽발 위기를 겪었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발생한 위기만큼 돈을 찍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이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진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을 빌려서 막았어. 이게 되네? 돈을 찍어내니까 되네? 찍든 빌리든. 2008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이게 막아지네? 이번 코로나 위기 또 돈을 찍어. 그러면
지금 이게 주식시장은 향후에 발생될 기대가 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이고 4월달 저희 수출 감소폭이 10%가 넘어요. 실물 경기를 보면은 이런 주가가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부동산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이거를 그 빈틈의 간격을 지금 다 야 연준이 내가 사줄게. 일단 갖고 와 내가 사줄게. 우리나라도 이틀 전에 금리를 확 낮췄잖아요. 네. 0.5%. 그게 금리입니까 그게? 저는 그런 금리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네. 뭐 미국은 그거보다 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만약에 진짜 코로나가 빨리라도 해결이 되면 자산 가격은 폭등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한번 미국에서 과거에 그렇게 돈을 찍었다가 한번 회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연준의 그런 뉘앙스의 발표가 나자마자 미국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폭락으로. 그래서 알아서 안 거둘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풀린 돈은 회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코로나만 놓고 보면 박살이 나야 되는 게 맞고 풀린 돈을 놓고 보면 야 이거 또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약간 갈 곳을 몰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풀린 돈들 때문에 황소의 기세가 조금 더 센 상황이 아니에요.